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오늘 64강전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홍성지 구단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성지 구단 이렇게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네, 어릴 때 같이 공부하다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네, 오늘 홍성지 구단하고 처음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몽백카페 3월 달에 예선전이 있었고요. 한 석 달 만에 지금 64강전이 속개가 됐습니다. 한국은 18명이고요. 중국이 37명, 2배가 넘는 숫자예요. 네, 예선에서 한국 기사들이 많이 참가를 했는데 네.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아직 14명밖에 진출을 못하면서 네, 좀 부진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위안이 됐던 것이 그 4장의 아마추어 티켓 우리가 다 가져왔거든요. 네, 그것이 좀 다행이었죠. 네. 그것마저 뺏겼더라면 네, 한국의 자리가 더욱 적었겠죠. 네, 64강전 어제 대진 추첨이 있었는데요. 대진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올해로 3번째를 맞았습니다. 중국 위기연맹과 위기협회가 주최하고요. 장수 헝캉가구 회사가 후원을 합니다. 네, 상금은 우승 180만 위안, 준우승 60만 위안입니다. 네, 제한 시간은 준결승전까지 각자 2시간이고요. 결승전은 2시간 55분, 초읽기는 모두 1분 5회가 주어집니다. 네, 1회 대회는 미팅 구단이 우승을 했고요. 작년 초죠. 커제 구단이 우승을 했어요. 네, 이때 커제 구단이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이때부터 커제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64강전 대진표입니다. 최철환 구단이 중국의 인취 초단을 만났는데요. 그 여자 통합 예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신예 기사입니다. 네, 최철환 구단은 대진운이 좋네요. 네, 박영훈 구단은 리비치 선수를 만났고요.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박종욱 선수가 이세돌 구단을 만났네요. 네, 한종전이 많이 펼쳐집니다. 한승주 선수는 루미치안 선수를 만났고요. 신진서 선수는 왕하오양 선수를 만났네요. 네, 두 기사 모두 좀 승리가 유력해 보이네요. 네. 딥젠고의 상대 누가 될까 궁금했는데 우리 신민준 5단이 딱 걸렸어요. 네, 신민준 선수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네. 네, 사실 정말 상대하기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인공지능이랑 대국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 아마추어 선수 조남균, 박상준 선수도 중국의 강자를 만났습니다. 네, 꼭 이변을 일으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대만의 유일한 선수죠. 샤오정하오 선수는 룽이를 만났고요. 한한전이 한판 펼쳐지네요. 강동윤 구단과 나현 선수. 네, 두 기사 모두 정말 강한 기사들인데 네, 한한전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좀 아무래도 손실이 되겠죠. 네, 좀 아쉬운 점이고요. 박정환 구단과 토자시 구단, 정말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빅매치입니다. 네, 두 기사 모두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네, 정말 잘 나가는 두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판을 중점적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박정환 구단과 터자시 구단, 그리고 신민준 구단과 딥젠고의 바둑입니다. 딥젠고, 신민준 선수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부담이 되겠죠. 딥젠고, 인공지능이랑 대국한다는 게 네, 심리적인 요인, 심리적인 부분에서 네,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분명 그 부분을 잘 극복을 해야 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토자시 구단의 바둑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박정환 구단이 약간이라도 앞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네. 토자시 구단도 이번에 중국에 있는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네. 네, 정말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빅매치 두 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민준 5단과 딥젠고의 바둑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64강전입니다. 64강은 무작위 추첨을 했고요. 32강까지 그 대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6강부터는 자국기사끼리의 대결을 피하는 방식으로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무작위 추첨에서는 우리나라 기사들끼리 붙은 대국이 2판이나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선수가 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좀 것 아쉽죠. 같아요. 네. 아마추어 박종욱 선수와 이세돌 선수 그리고 강동윤 구단과 나연 8단의 대국이 한한전입니다. 네, 특히 강동윤 구단과 나연 8단은 네.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두 기사는 서로 되게 친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네,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네, 대국전에 같이 연구도 하고 네, 분명 다른 선수와 대국을 했더라면 두 기사 붙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맞아요. 아마 이번에는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붙어 다니면은 그 대진에서 만난다니까요. 아, 네, 그런가요? 그건 아닌가요?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잘 나가는 성적이 좋은 기사들은 네, 아무래도 대국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신민준 5단이 지금 바로 옆에 신진섭 8단하고 같은 조에 있거든요. 신진섭 8단은 왕하오양 6단을 만났는데 이기게 되면은 32강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두 기사도 얼마 전에 올 초였죠. 네. 이민배에서도 만났었는데 그때는 신민준 선수가 네, 거의 다 잡은 바둑을 아,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네. 네, 만약에 이번에 또 만나게 된다면 신민준 선수가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를 악물고 둘 것 같은데요. 양신 대결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국을 시작한 지는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고요. 네, 제한 시간이 긴 대국이기 때문에 아직 초반의 수순은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딥젠고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지만 신민준 선수는 초반 포석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 같거든요. 딥젠고가 100을 쥐어서 양화점을 두었네요. 신민준 5단은 미니미니 중국식을 펼쳤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두어지는 포석이죠. 이곳을 네, 백이 호구를 친다면 흑이 다가가는 진행을 최근에는 많이 선택을 하고요. 네. 백이 있게 된다면 흑은 받고 네, 백은 세 칸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다가가는 선택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곳을 두고 다가왔을 때 얼마 전에 딥젠고가 인터넷에서 바둑을 두었을 때는 이곳을 두었거든요. 네. 네, 과연 오늘도 이렇게 둘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딥젠고가 이번 시합을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맹훈련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그전에는 좀 무작위 대국을 많이 했는데 네. 네, 최근에는 좀 강한 기사와 대국을 많이 했어요. 성적은 어떤가요? 네, 강한 기사와 대국을 많이 했는데도 네, 최근에 20대국이 17승 3패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인터넷 바둑은 또 속기 대국인데 그 정도 성적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인터넷 대국에서는 조금 시간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정확한 바로 초읽기는 아니었나 네, 보네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네, 좀 시간을 주고 대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백이 하나 찝어두고 걸렸네요. 홍성지 구단도 혹시 딥젠고랑 둬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우리나라 바둑 사이트에서 딥젠고랑 한 15판 정도 많이 네, 누르셨네요. 대국을 해봤거든요. 네. 네, 뭐 물론 성적은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네. 네, 몇 승 몇 패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글쎄 한
40% 정도 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 되는 기사가 많지 않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박정환 구단은 딥젠고에게 정말 강한가요? 네, 잘 이기더라고요. 어, 처음 보는 수인데요. 네, 이 수는 저도 처음 봅니다. 흙이 단순하게 받는 것은 이곳을 붙여서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의 의도죠. 네. 백이 이곳을 두고 흙이 받을 때 벌린 장면에서 보통은 흙이 손을 빼고 많이 두는데 바로 이곳을 들어간 것과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흙이 받는다면 이것은 백의 의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흙도 그럼 반발을 하나요? 네, 흙은 이곳을 붙인다든지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붙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백이 그냥 늘어준다면 네. 백이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가더라도 흙이 입구자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된다면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이 붙였을 때 백이 느는 것은 흙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전을 이끈다면 이런 곳을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정말 어지러운 형태가 되겠네요. 신민준 5단은 붙여갔습니다. 일단 호구 자리 급소니까 늘고 싶긴 한데 그러면 흙은 어떻게 두나요? 네, 이곳을 는다면 네. 흙은 한 칸을 뛸 수도 있고요. 네, 바로 젖혀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백이 붙이면 네, 흙도 젖히고 네, 이곳을 이어서 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네. 네, 그리고 이곳을 늘었을 때 먼저 이런 쪽을 들어가면서 물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백은 여기서 이쪽을 두는 것과 아니면 젖혀가는 것, 네, 이쪽 부분의 수단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젖혀갔습니다. 흙은 바로 끊어버리나요? 네, 흙은 끊던지 아니면은 호구로 젖히는 것, 네, 둘 중에 하나가 무난한데요. 네. 끊는다면 네, 여기서 백의 선택도 어렵네요. 이곳을 그냥 늘 수도 있고요. 이쪽을 살리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네, 두 가지의 선택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좀 초반에 연구가 필요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신민준 5단은 흙으로 받아두었습니다. 자, 3단 젖힘을 했고요. 네, 딥젠고는 흙이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잡는 것은 이후에 백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신민준 선수도 백의 의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마 한 점을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밑으로 받아두었네요. 일단 넘어가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흙이 넘어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백은 이제는 이곳을 하나 있고 흙이 호구를 칠 때 이곳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백은 무조건 이쪽 부분을 차단을 해야 돼요. 네. 흙이 이곳을 넘어가는 순간 이 귀 쪽의 뒷맛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네, 백은 어떻게든 흙이 받았을 때 이곳을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끊어가는 진행이 네, 이 진행이 정말 어려워요. 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딥젠고가 꽉 이어둔 장면입니다. 네, 역시 호구로 받아두었고요. 홍성지 구단 그 여자 바둑 리그에서 해설하셨잖아요. 네, 그때 보면서 홍성지 구단이랑 한번 방송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이렇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진행자의. 네, 제가 그랬나요? 네. 그리고 되게 좀 진지하게 해설을 하는 편이라, 네, 제가 평소에는 좀 장난을 잘 치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네, 제가 좀 방송용 언어를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요? 네, 그냥 아. 친구들과 편하게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방송에서는 좀 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평소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군요. 네, 아무래도 좀 조심하게 되죠. 방송에 나가면 좀 부적절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건전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럼 네. 해보세요, 한번. 아니, 뭐 저희끼리 이제 바둑계 뭐 은어들이나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도원규 캐스터님도 알고 있겠지만 뭐 바둑계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말들이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좀 자제를 많이 합니다. 네, 은어를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뭐 다른 해설자분들이 몇 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을 봤는데 네. 네, 제가 그만큼 그것을 맛깔나게 살릴 수 있을 만큼 언변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은 다른 해설자분들에게 넘길게요. 그러면 어쩌다가 튀어나오길 바라야겠네요. 네, 저도 습관적으로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네. 네, 일단 이곳을 끊어갔어요. 백이 나오고 흙이 꼬부리는 데까지는 네, 이곳을 단수를 치고 나가든지 아무튼 흙은 이쪽 부근으로 돌이 향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백은 이쪽을 단수를 당하면 이 세 점이 제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도 호구를 쳐야 합니다. 지금 축은 백이 유리한가요? 저 5점 네, 축이요? 백이 이곳에 돌이 있다고 봤을 때는 축이 유리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당장 이쪽을 돌볼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이쪽을 밀어가는 선택은 할 수는 있지만 일단 흑에게 이쪽을 당하는 순간 이 세 점이 제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백은 아마 이쪽을 호구를 치고 흑은 늘고 꼬부리는 진행이 무난하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우변의 흙 한 점은 잡히는 건가요? 네, 우변의 흑 한 점은 살리기가 좀 어렵죠, 이제는. 네. 네, 흑은 한 점을 이용을 해서 좀 활용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던지 네, 아니면 네, 글쎄요. 특별한 방법은 없네요. 좀 활용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준 오다는 딥젠고와 인공지능과 첫 판에 만났습니다. 사람하고 두는 것하고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앞에 아마 개발자가 나와서 대리 착수를 해주겠죠? 네, 그렇죠. 네, 저도 자세한 현장의 상황은 모르지만 네. 네, 분명히 대리 착수자는 있을 테고요. 네. 네, 딥젠고가 사실 저번에 네, 박정환 구단과 대국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죠? 네, 한 가지는 약간 덤에 대한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6집 반과 7집 반의 그 차이에서 네. 네, 딥젠고가 스스로의 뭔가에 혼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몇 집이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6집 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에서 두었으니까요. 네, 네. 6집 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좀 그때 당시에도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네, 마지막에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면 7집 반에 좀 더 익숙해져 있다는 뜻인가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것에 더 익숙한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네. 그 한 집에 대한 그 미묘한 차이에서 네. 아직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네, 그리고 패
폐나 사활, 폐에 관련된 사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네, 수익기 미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좀 잘 안 되는 형태를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딥젠고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 약점을 좀 보강했을지 모르겠네요. 네, 과연 보강을 했을까요? 네. 네, 신민준 선수는 아마 좀 딥젠고의 약점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딥젠고 기보를 보면서 좀 파악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우리나라 바둑 사이트에서 딥젠고가 이제 한창 활동을 했을 때는 네. 그때는 분명히 오류를 내는 정석이 있었어요. 아, 어떤 정석이죠? 네, 굉장히 어려운 정석 중에 하나인데 흙이 소목에 있고 백이 이런 형태에서 네, 이곳을 붙이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정석이 있었거든요. 이쪽을 젖히고 네. 네, 단수를 치고 잇고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정석이 있는데 이 정석이 정말 어려운 정석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여기서 약간 비계 형태가 나면서 한쪽은 비긴데 한쪽에 흑돌이 잡히면서 흙이 잡히는 네,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저분들이 네. 네, 그것을 알고 그 정석을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네. 그렇지만 도중에 딥젠고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정석을 사용을 하면 거의 이길 수 있었나요? 네,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죠. 네. 자, 신민준 5단이 지금 우변의 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버리고 있는데요. 네, 흙도 지금은 이곳에 백이 끊어져 있는 것이 계속 거슬려요. 네, 나중에 백이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친다든지 하면 이곳의 흑돌도 수가 많아야 되고 이쪽에서도 완벽하게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흑도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네. 일단 단수는 맞기 힘들었나 봅니다. 늘어두었고요. 그렇다고 귀에 당장 수가 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백도 지금 당장 수를 내기에는 흑도 이쪽 부분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입구자를 한다든지 네, 좀 선수로 듣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당장 백도 수를 낼 것 같진 않아요. 네, 하지만 백돌이 만약에 흑이 이곳을 밀고 한 점을 잡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네, 그때는 좀 흑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네. 네, 있게 된다면 당장은 큰 수는 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좀 찝찝하긴 해요. 네, 홍성재 구단이 몽백카페 예선 결승에서 고배를 마셨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도 몽백카페 이번 대회를 참가를 했거든요. 네, 그때 예선 결승에서 타오신란 6단. 네, 타오신난 선수에게 패했는데 네, 네, 사실 크게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솔직한 생각으로는 네, 분명히 강한 기사이긴 하지만 왠지 그때 당시에 컨디션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 왠지 이번엔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좀 자신만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처음 두는 건가요? 타오신란 6단하고는? 네, 처음 뒀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바둑 중반쯤이었나요? 네. 제가 막 이제 상대 집에서 술을 내고 있었거든요. 아, 네, 거의 네. 그냥 거의 살면 이기는 그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부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집을 막 부수고 네, 네, 있었는데 그때 집을 깨면서 이거는 거의 이겼네 이 생각을 하고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좀 더 강력하게 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좀 더 거기서 할 수 네, 있었는데. 약간 물러나니까 네, 바둑이 반집 승부더라고요. 네, 한 집 반, 반집 막 이 정도의 느낌인데 넉넉히 이기는 줄 알고 놓쳤는데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거기서 이제 네, 네. 제 실력이 부족한 나머지 그냥 그대로 반집 승부 났어요? 네, 반집을 졌어요. 그렇군요. 타오심란 6단이 지금 일본의 고노린 구단을 만났네요. 이 자리에 홍성지 구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도 거기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근데 몽백컵에 가면 한 일주일 정도 두지 않나요? 결승까지. 네, 예선 첫 판부터 네. 대국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아마 거의 일주일 정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일정을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보통은 이제 큰 조를 뽑기 때문에 세 판을 이기면 올라가는데 저는 네, 네. 그 작은 조라고 하죠. 뭐, 새끼조 네, 걸려가지고. 기사들 사이에는 새끼조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새끼조에 걸려가지고 네. 이제 첫 판에는 한국 기사랑 대국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누구죠? 그때는 박종은 선수와 대국을 박종원 했는데 선수. 네네. 한국 기사랑 다행히 대국을 하면서 뭐 중국에 일찍 가서 시합을 하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미리 둘 수가 있죠. 네, 한국 기사끼리 뒀을 때는 한국에서 미리 한 판을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한국에서 한 판을 대국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5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판만 두면 되는 상황이었군요. 중국에서는 세 판을 뒀죠. 네, 총 네 판을 작은 조 걸려가지고. 네. 네, 지금 우변 쪽에서 모양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64강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64강전 이번에는 박정환 구단의 대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100을 잡았습니다. 네, 중국 대회에서 100을 잡으면은 왠지 기분이 일단 좋아요. 기분이 좋은가요? 네. 한 집 보너스를 받은 기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7집 반이었을 경우에는 확실히 100의 승률이 좋습니다. 네. 네, 알파고도 100과 흑의 승률이 거의 8대 2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100이 편한가 보네요. 네, 7집 반이면은 네. 네, 제가 느끼기에도 확실히 100이 편해요. 그렇군요. 홍성지 구단은 그 바둑 스타일도 100이 좀 편하죠? 네, 저는 6집 반일 때도 만약에 흑백 선택권이 있을 경우에는 100을 잡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좀 타이트한 바둑보다는 물 흐르듯이. 네, 좀 느슨한 좀 느슨한 스타일이어가지고 토자시 구단이 지금 두 칸 높은 굳힘을 했는데 알파고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 많이 뒀었는데요. 네, 알파고는 흑이었을 때 이쪽 소목에서 이렇게 두 칸 굳힘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백이었을 때는 이 형태에서 흑백이 바뀐 지금의 상황이죠. 네, 이렇게 굳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쪽에 백돌이 네, 3, 3에 있었죠.
네, 반대로죠. 이게 흑백과 지금 바뀐 아.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때는 상대의 돌이 3-3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두 칸 높은 굳짐을 사용했습니다. 터자시 구단이 눈목자로 걸쳐갔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3승 1패로 앞서고 있는데요. 마지막 대국이 2015년 8월이에요. 국수 산맥배. 그때 단체전, 대항전에서 승리를 얻었는데 좀 됐죠. 2015년 8월이면은. 네, 사실 이 정도 성적을 내는 두 기사는 네. 거의 시도 때도 없이 만나야 되거든요. 네. 네, 두 기사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좀 대국수가 적은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이제 3-3을 파기 시작했네요. 박정환 구단이 두는 거 제가 처음 보는데 맞나요? 처음 두는 거? 박정환 구단? 네, 글쎄요. 일단 공식 시합에서는 저도 어, 거의 처음 보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박정환 구단도 그렇다면 3-3 침입하는 수법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는 건데 홍성지 구단은 어떠세요? 네, 저는 3-3을 네, 자주 들어갔어요. 아, 저 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네, 한번 계속해서 뭐 연습대국이나 네. 뭐 아니면은 시합에서 당한 적도 있고요. 아, 써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3-3을 두고 나서 이후에 네. 반면을 운영해 나가는 능력이 좀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일단 3-3을 들어가면 실리로는 확실히 앞서가는데 바둑이 좀 엷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짧은 대국에서는 네, 글쎄요. 운영하기가 네, 운영하기가 좀 정말 어렵죠. 만만치가 않아요. 네. 터자시 구단, 제가 터자시 구단을 처음 본 게 2008년 그 농심 신라면배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 수염을 길러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네, 토자시 구단이 저도 처음 토자시 구단을 봤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는 사실 제가 느끼기엔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에 토자시 구단이 저도 20대 초반 중반 때 이제 토자시 구단을 봤는데 2008년도니까. 네. 네, 토자시 구단이 그때 저보다 4살이 어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그냥 같이 있는 동료 기사들과 같이 웃었던 깜짝 기억이 놀랐죠? 네, 지금도 나는데요. 네. 근데 PD님이 왜 사진 바꿨죠? 터자시 구단. 이게 더 잘 나왔나요? 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수염을 그 이후에 깔끔하게 밀었습니다. 자, 일단 3-3을 차지한 다음에 협공을 해 갔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또 이쪽을 붙여서 정석을 선택하기에는 네, 백이 이곳을 협공을 할 필요가 이제는 없죠. 네, 3-3을 들어와서 뒷문이 터져 있는 만큼 백은 위에서 눌러가는 선택을 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이 진행은 네, 흑도 크게 나쁠 건 없지만 백도 네, 충분해요. 네, 배석이 괜찮기 때문에 네. 흑이 과연 이 진행을 선택을 할지 지금은 좀 배석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한 칸 띄었는데요. 저수가 있는 수인가요? 두어지는 수인가요? 네, 간혹가다 이제 두어지는 수법 중에 하나죠. 네. 백은 날일자로 봤던지 아니면 두 칸으로 봤던지 아니면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 한 칸을 뛴다든지 네, 여러 가지로 백이 받는 수가 많아요. 네. 날일자로 받아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흑도 이쪽을 짚어가고요.
백이 나와서 끊는 것은 흙이 단수 치고 밀었을 때 네, 흙이 지금은 축이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면 이 축은 흙이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씌웠을 때 백은 이쪽을 나와서 끊기는 지금 어려워요. 이게 축이랑 관계가 있는 거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곳에 흙의 세력이 있고요. 이쪽에서도 흙의 세력이 생기면 글쎄요. 백이 좀 전체적으로 눌린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백이 이 선택을 하는 게 썩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씌웠을 때 다른 수를 택해야겠네요. 백 입장에서는요. 네. 과연 글쎄요. 다른 수라고 할 만한 수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네, 만약에 백의 응수가 없다면 손을 빼고 우변 쪽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갈라치는 자리도 좋아 보입니다. 자, 한 번 더 밀어두네요. 저것을 두는 경우도 있고 안 밀어두는 경우도 있던데 밀어두는 게 정형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백이 이곳을 밀지 않는다면 흙이 네. 이쪽을 느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막는 게 좀 두려워요. 아. 네, 이곳을 막는 순간 백은 느는 것은 여전히 막히는 게 선수이고 네. 그렇다면 백은 손 빼면은 늘어서 백이 잡히니까요. 그렇다면 백은 이쪽을 젖혀야 이어야 되는데 흙이 자연스럽게 호구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은 이 교환을 해주기가 싫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3-3을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나서는 이 선을 미는 수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3번까지는 밀어두는 게 보통이군요. 자, 밀어놓고 들여다봤습니다. 또 이제는 그냥 있기는 싫어요. 네. 네,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이 선을 는다든지 네, 는다면 백은 거의 받아야 되고요. 네, 그전에는 이렇게 두는 바둑도 있었고 네, 한 칸이나 이쪽을 2칸을 뛴다든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이쪽을 잇기는 정말 싫은 자리네요. 여기는. 네. 기분상 반발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역시 빠져서 선수를 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놓고 손 뺄 수는 없나요? 받았는데요. 네, 백이 이곳을 밀어놓고 손을 뺄 수는 있긴 한데 네. 여기를 한 칸을 띄었을 때 백은 막아야 되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런 곳까지 다 선수로 당한다는 것 자체가 백의 입장에서는 좀 괴롭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곳을 늘었을 때는 백은 웬만하면은 받아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자, 이제 역시 2칸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런 반발하는 수단을 생각 안 했을 리가 없는데요. 네,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네. 이후의 작전이 궁금하네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초반은 약간이라도 흙이 기분이 좋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네. 일단 이곳을 짚었는데 백이 이 한 점을 움직이는 게 마음에 드는 변화가 잘 안 보여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반의 진행은 왠지 흙이 약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중앙 쪽으로는 흙의 발언권이 더 세 보입니다. 역시 바로 움직이지는 못했고요. 다가갔는데요.
네, 백이 바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 눌리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흑도 한 점을 잡고 네, 어차피 흑에게 이 자리를 당하는 것은 너무 아파서 백은 한 칸을 뛰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길 뒀을 때는 흑이 하변을 선택을 한다든지 이쪽 다가가는 것? 아니면 귀를 붙이는 것은 지금 당장은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흑돌이 다치기 때문에 이곳을 붙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네. 역시 한 점 제압해 두었습니다. 백은 일단 중앙으로 한 칸 뛰겠죠. 네, 백은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날일자. 네, 좀 한 더 칸이나 강력하게. 날일자나 네. 네, 좀 이곳을 흑에게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바둑은 정말 두고 싶은 자리가 많네요. 하변도 커 보이고 네, 이런 식으로 짚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뭐 짚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흑이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 이쪽일까요? 네, 아무튼 우변에 두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이 하변 쪽에 두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하변을 차지를 했네요. 근데 왜 굳이 좁혀서 벌렸을까요? 네, 토자시 구단도 왠지 초반에 진행이 네.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 한 줄 차이를 불렀군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한 발 더 가서 백이 벌리는 자세가 네, 좁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이제는 백도 이 두 칸을 벌리겠죠. 이 자리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흑이 두고 두는 싶은데요. 것과 네. 백이 두는 것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너무 백이 둘 게 뻔한데도 좁혔다는 것은 네, 형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그 자리 가죠. 대신 흑은 또 선수를 잡았는데요. 네, 이제는 우변 쪽 아니면 상변 쪽에 다가가는 것? 상변은 이곳을 다가가는 건지 짚는 건지도 약간 어려워요. 네. 네, 이곳을 다가가도 백이 붙여 나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차피 이곳에 뒷문도 터져 있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짚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홍성지 구단 저렇게 호방 한 수 자주 두시나요? 네, 저는 막 세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수는 자주 두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모양을 삭감하는 수들은 좀 많이 두는 것 같은데 네. 모양을 잘 키우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터자시 구단이 씌워가질 않고 다가갔네요. 씌워가는 수가 좋아 보였는데요. 네, 백도 붙인다든지 네, 이곳을 받는다든지 네, 두 가지의 선택이 무난하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손을 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곳을 짚는 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충분히 손을 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하나 들여다보고요. 백한점을 뭐 움직이는 그런 수단은 이제 없는 건가요? 들여다보는 교환을 함으로 해서? 네, 백이 젖히게 되면 흑이 차단을 했을 때 네. 네, 이곳을 나와서 끊으면서
이런 형태가 되면 백이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쪽을 젖혔을 때 흙이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두어야 합니다. 네. 네, 만약에 늘고 막을 때 단순하게 이곳을 이용을 해서 이 교환을 얻어냈다는 거에 만족을 할 수 있다면 이 선택을 백도 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 이게 불만이라면 젖히는 것은 항상 붙이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반발하는 수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군요. 자, 귀쪽에서 또 한 번 선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 작전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흙이 모양을 이쪽 부근 하나밖에 없는데 백은 일단 지배 형태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흙 진영을 잘 삭감만 한다면 집으로는 충분합니다. 네. 자, 터자시 구단이 좌상기 쪽 받지를 못했어요. 우변 키워갔습니다. 자, 삭감 들어가죠. 5선에 어깨를 짚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네. 5선에 어깨 짚는 수를 두면 좀 혼났거든요. 네.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상상을 못했죠. 네, 최근에는 알파고도 그렇고 딥젠고도 그렇고 5선에서 어깨를 짚는 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런 수법들이 지금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들이 중앙에서 좀 잘 두는 것 같아요. 네, 중앙의 두터움의 활용이 네. 웬만한 기사들, 정상급 기사들보다 그 활용 면에서는 오히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좀 세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수익기 같은 부분은 정상급 기사들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토자시 구단은 밑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가볍게 한 칸 띄었고요. 사실 이렇게 집을 지어줄 때는 계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 집이 나면 어떨까요? 사선으로요. 또 이곳을 붙이는 것은 백이 이곳을 하나 끼워 있고 네. 흙이 받을 때 계속해서 이 한 점 쪽으로 백돌이 오게 되면 아낌없이 밀어버리는군요. 이렇게 이 한 점의 가치가 작아지게 되면 흙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에요. 네. 여전히 이 귀 쪽에는 뒷맛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돌이 왠지 의미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멀리 있는 것이 흙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붙이는 선택을 할 것 같진 않고요. 네. 이쪽을 붙인다든지 씌운다든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돌의 의미를 살리려면 흙은 이쪽으로 씌워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은 어찌됐든 흙이 넘어가는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역시 중앙 쪽 붙여갔습니다. 상중앙의 흙 모양을 키워보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백의 선택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곳을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이곳을 한 칸을 뛰는 수인데 이곳을 뛰기는 왠지 싫어요. 흙이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한 점을 잡기만 하더라도 왠지 느슨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쪽을 붙이는 수단도 있고요. 젖힌다면 이곳을 젖힌다든지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바로 붙여가는 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과연 여기서 어떤 수가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귀에 붙였을 때는 작전이 어떤 건가요? 귀에서 조금 사는 수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네, 흑의 응수에 따라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죠. 네. 만약에 이쪽으로 젖히면 네, 늘어서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붙이고요. 삭감이 잘 됐고요. 네, 밀게 되면 뭐 이곳을 젖히고 는다든지 뭐 끊어두고 늘 수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흑도를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네. 흙 모양을 삭감하는 최근에 그런 수법들이 네, 활발히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대국에서도 왠지 보여주나요? 그런 수가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붙였을 때 바깥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착수가 되어 한 칸 옆이네요. 네, 흙이 받게 되면 이쪽을 붙여서 네. 네, 이건 또 이제 붙이는 자세가 좋죠. 그렇네요. 네, 딱히 흙의 반발 수단도 잘 안 보이는 것이 이쪽을 밀리게 된다면 일단 우아 쪽이 돌파가 되기 때문에 네. 네, 흙이 반발을 한다면 이쪽을 미는 정도인데 네, 이렇게 밀어가는 것을 반발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쑥스럽긴 하거든요. 네. 약간 눌린 기분도 들고요. 네, 잘 떠오르는 수는 아니지만 일단 지금 두어진 수 괜찮아 보입니다. 네, 역시 받아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붙이는 자세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백의 의도대로 진행이 됐어요. 네. 일단 선악을 떠나서 백의 작전이 제 생각에는 그럴듯해 보이네요. 네. 일단 흙의 모양을 지워 가고 있습니다. 흙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변 늘어둬야 되고요. 백이 이었을 때 이제는 이 한 점이 차단이 된다면 흑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든 연결을 한다든지 중앙 쪽으로 둔다든지 네, 이쪽 부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된 이상에는 백돌이 공격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백이 돌 모양이 일단 일자인데 탄력이 좀 있는 편인가요? 네, 백은 이곳도 선수고요. 이곳을 꼬부린다든지 네, 다른 쪽으로 백돌이 나갈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공격을 당할 돌은 아니고 오히려 계속해서 흙집을 어떻게 부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장면입니다. 네. 네, 백이 한 칸 띄워두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네, 백이 흙집을 잘 삭감을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백의 작전도 괜찮아 보이죠?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64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